정부가 오늘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파업 사태의 핵심 쟁점인 안전 운임제가 사라지는 건 막자면서 3년 연장안부터 처리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거부했습니다. 또 어제 귀국한 우리 축구대표팀 잠시 뒤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데요. 대표팀이 불러일으킨 열풍 소식까지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에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추가 발동, 중꺽마, 참사 악용, 하나님 꼼짝마, 퇴출 확정입니다. 이르면 내일이다를 반복했던 정부의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오늘 내려졌습니다. 지난번 시멘트 분야에 대해 발동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첫 관문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인데요.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입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윤 대통령 곧바로 재가했고요. 정부는 바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현장 조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분야 화물차주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한 걸까요? 바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다 합쳐서 1만여 명 규모로 지난번 시멘트 분야 2,500명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서 어서 복귀하라 압박했습니다. 철강제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불과하여 약 1조 3천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벌써 15일째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14년차 오일 탱크로리 운전기사 이금상 씨입니다. 정유업계는 올 4월부터 이 화물연대에 가입해서 이 씨에겐 이번이 첫 총파업인데요. 차를 굴리지 않아도 나가는 고정 비용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유분야는 수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은데 왜 안전운임제를 해야 하느냐? 며칠 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죠. 이 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류 운송용 탱크로리의 화물은 특성상 과적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있는 주유 시설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과로의 가능성도 없으며 기름을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재 대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 주행이거든요. 거리로 따져보면 저희가 운임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은데 문제는 시내 주행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 많죠. 그다음에 시간 많이 걸리죠. 피로도 높죠. 그다음에 장비 소모가 많이 돼요. 나중에 그걸 금액으로 총체적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그 장거리 주행보다도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이 나은 게 아니에요. 네, 정부와 여권의 또 다른 주장, 이 비조합원들은 화물연대와 생각이 또 다르다는 거죠. 이번엔 컨테이너 화물 운송 노동자인 김윤진 씨 얘기입니다.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번 파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운임제가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운반비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됨으로써 일주일에 4개 이상을 띄워야 되는 왕복하는 그 탕수를 일주일에 3개 내지 4개 정도로 조금 줄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느슨하게 좀 늘릴 수가 있거나 근무 시간을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의 역할을 좀 많이 보고 도움이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비조합원이지만 지금 파업에 좀 동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도입된 안전운임제, 화물차주들은 숨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3년 일몰제로 도입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이제 이번 달 31일 이후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토도 나옵니다.
안전운임제는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화물 노동자의 숨구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숨구멍. 숨쉬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집에서요 전화가 오는데 목소리가 막 벌벌 떨려요. 집사람이 미치겠어요. 야, 일하면 안 되냐? 왜 파업을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러다가 수입이 끊기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막 들려요. 그래서 이 숨구멍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3년 연장안부터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3년 연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나섰는데요. 그 대신 수출입 컨테이너와 이 시멘트로만 돼 있는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데 대해선 여야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더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년 연장안 먼저 걷어찬 건 화물연대라면서 선복귀 후 논의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다정회 중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합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샵 중꺾마입니다. 9%의 확률을 뚫고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우리 축구 대표팀입니다. 이 16강행을 확정지었던 포르투갈전의 짜릿함 아직도 생생한데요. 당시 조규성, 권건영 선수가 들고 나왔던 태극기, 여기서부터 중꺾마 열풍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손흥민 선수도 이 말에서 힘을 얻었다고 밝혔죠. 저한테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처럼 선수들이 그런 가능성을 보고 진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과연 저희한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거를 믿고 있었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짜 투혼을 발휘해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멋있는 말들이고 선수들한테도 영향을 줬던 부분이라서 네, 이 중꺾마는 온라인상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즐겁고 내용만 보람차면 충분히 의미 있다. 이렇게 요즘 우리들의 팍팍한 마음을 달래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대표팀의 어제 환영 행사, 우리는 모두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4년 전처럼 계란을 던지는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성장과 믿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1년 1년 매 시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증명해내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두 번째 골 넣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왔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만큼 진짜 축구하면서 행복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저희 팀을 믿고 저희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더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도 자신 있게 결국엔 마지막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저희 대표팀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미래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는 벤투 감독도 빼놓을 수 없죠. 역시 그 감독의 그 선수들입니다. 벤투 감독도 감동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지난 9월 이미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선수들에 공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를 벤치에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손흥민 선수의 이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Eu creio que o mais importante creio que na nossa vida profissional, mas também na nossa vida pessoal é acreditarmos naquilo que fazemos, pensarmos naquilo que devemos fazer, ter bons princípios, neste caso a nível de futebol ou a nível desportivo, mas também em termos de vida, tendo sempre grande respeito e uma grande consideração e grande orgulho e satisfação por aquilo que passei aqui durante 4 anos, ou pouco mais de 4 anos.
네, 우리 대표팀 오늘 저녁엔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는데요. 이 소식은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번 월드컵 우리의 마지막 경기인 브라질전을 어젯밤 녹화 중계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기들은 중계한 적이 없었는데요. 혹시 8강에 실패해서 내보낸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중계 중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팀의 주장인데 나이는 30살이고 키는 183cm입니다. 토트넘 호츠포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진출했었습니다. 남도선 팀에서는 공격수 7번 손흥민 선수가 기본 주력 선수입니다. 따라서 브라질 팀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에 대해선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걸까요? 이 중계 화면을 좀 살펴보면요. 고계성이라는 선수 이름 옆에 9번이라고 적혀 있죠. 조규성 선수를 저렇게 적은 겁니다. 또 백상호는 백승호 선수네요. 이 역시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월드컵 정말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좋은 건 자꾸 들어야죠. 이 손흥민 선수의 중꺾마 발언 다시 한번 들으면서 두 번째 픽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한테도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도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이런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돼서 또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참사 악용입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28,500명 규모인데요. 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제출한 6,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0억 원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한미 양국 여기에 더불어 요즘엔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예의주시하고 있죠. 북한의 해킹 조직이 이태원 참사 당시 중대본 보고서를 위장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 픽은 하나님 꼼짝 맙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 발언 다들 기억하시나요?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한기총 회장을 지내기도 했죠. 그런데 한기총이 전 목사의 이런 주장과 교리들을 놓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 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 목사의 주장과 교리 비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고 결론 지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전 목사는 모두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한기총은 15일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퇴출 확정입니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가 오늘 오후 3시를 끝으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위메이드는 자사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교환한 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국내 4대 거래소가 지난달 상장 폐지한 겁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 계획량을 훌쩍 넘겨서 유통된 데다가 제출받은 자료에도 오류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